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7일 갑술 해바치기사 1592년 명만역 20년 병부가 요동 도사를 시켜 자문을 가져왔는데 자문에 이번에 여진의 건주에 사는 공이와 마산비 등이 하는 말에 의거하건대 우리들의 땅은 조선과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는데 지금 조선이 외노에게 벌써 침탈되었으니 며칠 후면 반드시 건주를 침범할 것이다. 노아 합치 휘하에 원래 마병 3, 4만과 보병 4, 5만이 있는데 모두 용맹스러운 정병으로 싸움에는 이골이 났다. 이번 조공에 돌아가 우리의 도독에게 말씀드려 알리면 그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좋은 사람이니 반드시 위험찬 화를 내어 정병을 뽑아 한겨울 강에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다가 곧바로 건너가 외노를 정벌 살육함으로써 황조의 공을 바칠 것이다 했습니다. 이 고마운 말과 충의가 가상하여 그들 말대로 행하도록 윤호함으로써 외적의 환란을 물리치고자 하나 단지 오랑캐들의 속사정은 헤아릴 수가 없고 속마음과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니 선뜻 준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였고 우리나라의 자문에는 본인은 자문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조에서 우리가 외구에게 함락된 것을 불쌍히 여겨 구제해 줄 것을 생각하여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활한 오랑캐들의 흉악한 속임수로 하는 말이라도 구환해 준다고 언급하면 또한 모두 즐겁게 듣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랑캐의 속셈을 헤아리기 어려운 염려가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동의 무진 아문에서 은밀히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되 아울러 걱정해야 할 별도의 흔단이 없는가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는 엄격하게 약속을 맺어 서유를 일으키지 못하게 했고 둘째로는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바가 있으면 바로 군사의 출동을 정지하게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계책을 세우더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전으로 받은 은혜는 죽더라도 머리를 서쪽으로 둘 것이며 결초 보은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본국의 서북쪽 일대는 건주 삼위와 국경이 연접해 있어 조상 때부터 누차 그들로 인한 환란을 받아왔습니다. 명조 열성께서 만리를 훤히 내다보는 명견에 힘입어 성화 15년 헌종 순황제께서 크게 화를 내시어 군사를 출병시키면서 본국의 치규 힘을 합쳐 정벌하여 그들의 두목인 이만주를 잡아 목베었습니다. 그로부터 저 적도의 야얼들은 늘 분한 생각을 품고서 매번 저희 나라 압록강 연안에 이르러 노략질을 자행하였습니다. 본국이 항상 국경의 수비에 애쓴 보람으로 겨우 막았습니다만 이들 오랑캐가 본국의 원한을 품은 것은 한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사나운 마음으로 틈을 엿보아 온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 무리인 마, 산, 비 등이 외적을 토벌한다는 이름을 빌어 병부에 아래면서 겉으로는 양순하게 돕는 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물어뜯는 계책을 품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예측할 수 없는 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인은 종묘와 사직에 폐허가 되었고 선조의 능률을 보존하지 못하여 근심과 울분이 병이 되었으나 더욱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채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세가 사방에서 핍박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끝까지 불쌍하게 여겨 구원하여 주기만을 믿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적시 흉도에게 분명한 칙서를 내려 간계를 시원하게 깨뜨려 바깥 오랑캐가 넘보는 조짐을 막고 급히 왕사를 진발시켜 천토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토의 위엄을 베푸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쟁이 일어난 이후 패전한 장수들 중에는 신익보다 더한 자가 없습니다. 당초 한도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청주에 머무르면서 외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허겁지겁 먼저 달아나서 허다한 군량과 병기를 모두 외적의 손에 넘어가게 하였고, 용인에 이르렀어도 또다시 앞서 달아나 수만 명의 군사가 일시에 무너져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죄를 용서받기 어려운데 아직 진중에 있습니다. 급히 나국을 명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소서. 해주 목사 이태영은 군사를 모을 때 군기를 거르쳐 여러 고을의 군사들로 하여금 모두 목숨을 잃도록 하였으며, 또 경관성을 버림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들어와 운거하게 하였으니 나국을 명하소서. 황해 순찰사 조인덕은 외적이 미쳐 해주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성을 벗어나 해도로 도망하여 경관성과 거진을 하루아침에 텅 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사이에도 잘못이 많았는데 겨우 방면의 직임에서 취임되자마자 곧바로 순찰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상상군 박충관은 앞서 임진의 진중에 있을 때 이미 군사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여 어지럽힌 죄가 있고, 임진 단에서 패배한 뒤에는 안변으로 도망쳐 들어가 울량이라고 거짓 청하면서 쌀을 씻고 난을 피하였으며, 갑자기 남양에 나타나서는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진공 미선을 억류하였습니다. 전후 거짓 문서를 꾸며 군량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혹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 국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을을 버린 죄를 범한 아들을 사사라의 종사관이라 칭하면서 데리고 다녔으며, 조정에서 이미 결정하여 종군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보조시 데리고 왔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 박지홍은 앞서 마전에 있을 적에 가장 먼저 달려났고, 또 감사가 돌아오기를 독촉한 뒤에도 고을로 돌아온 것이 여러 고을의 수령들에 비해 뒤졌습니다. 그가 여러 차례 고을을 버린 뒤에야 감사가 사유를 갖추어 죄를 청하였는데도 조정에서 결장하라는 명을 내린 것은 원장에 의해 정죄하였으니 이미 형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버젓이 아비를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잡아다가 국문하에 정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박충관은 훈신이어서 따를 수 없고, 조인덕은 지금 중임을 맡고 있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박지홍도 아비를 따라왔으니 역시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임진이 무너지자 8월 22일에 초토사 이정암이 의병 500여 명으로 텅 빈 연안성에 들어가 운거하고 있으면서 헛되진 사람들을 부르고 군량을 모으며 병기를 수선하여 대대적인 거사를 도모하고 있었다. 28일에는 해주와 강읍의 외적 3,000여 명이 성 아래로 진격해 와서 사면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주야로 막아 지키는데 병기가 갖추어지지 않아 적군이 혹 성에 타고 오르면 성 안의 군사들은 목석을 던졌다. 적군의 사상자는 그 숫자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고, 우리 군인은 31명이 사망했다. 9월 2일에는 적이 포위를 풀고 떠나갔다. 정암이 수급 18급을 베고 소와 말 90여 필과 군량 130녀석을 빼앗았음을 보고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정암의 훈련되지 않은 외로운 군대로 힘을 다해 한성을 지켜 적의 예봉을 막고 한고의 성질을 끝까지 보존하였으니 그 공이 큽니다. 물정이 모두들 칭송하니 중상을 내려 격려하소서. 또 순찰사를 겸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가자할 것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산의 의병장 훈련 봉사 홍승렬은 병으로 자기 집에 알아 누워있다가
적을 만나 굽히지 않고 싸워 수급 넷을 베고서 어미와 부인 및 자신까지도 함께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평양부의 종인 난봉 형제는 아비가 적과 마주친 것을 보고서는 돌진하여 아비를 구원하고 수급 둘을 베었으며 순안의 군사 김운용은 제군이 패배하여 도망하는 때를 당해서도 육박전을 벌여 혼자서 수급 둘을 베었으니 끝내 베었으나 끝내 살해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추증하고 그들의 처자는 복호를 시켜서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박충관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주문할 것, 박치홍을 잡아다 국문할 것, 조인덕을 파직시킬 것 등을 아뢰자 답하기를 인덕은 파직할 필요가 없으나 비변사에 물으라. 박충관 등은 훈신이니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인덕은 지난번 한도의 중임을 맡아 좋지 않은 일들이 마땅함을 잃었으니 공론이 제기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신들이 이 정함을 순찰사로 삼고자 한 것은 인덕을 채직시키려는 뜻에서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한 번의 잘못으로 채직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약방 제조 윤두스가 대내에 지장을 둘러치는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두 건 종이를 울리고자 견양을 내려줄 것을 청하니 상이 전교하였다. 삼군이 추운 날씨에 노숙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장을 둘러치고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내수사에서 울린 비단을 대신 승지 비변사 당상 및 연근수 한응인에게 반사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저장된 것이 고갈되어 두루 나누어 주지 못한다. 그리고 뒤따라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해주로 하여금 옷을 만들어 수 있는 만큼 헤아려 지급하게 하라. 재상과 시종들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이 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이 지나는 고을의 관아에서 옷과 식량을 도와주게 하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9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온 나라의 고을을 맡아 지키던 신하들이 대부분 모두 풍문만 듣고서 성을 버렸는데 이 정암만은 1천면도 못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한창 기세가 오른 수천의 외적을 당하여 외로운 성을 굳게 지켰으니 그 공은 위대합니다. 그 사이 남쪽에서 오는 자들이 날마다 10여 명을 밑돌지 않는데도 모두 정암을 칭송하는 등 모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계를 보면 단지 대강만을 들어 간략하게 했을 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을 장하게 여긴 나머지 실상마저 너무 지나치게 그들이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함이 자기의 공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 내용을 빼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안의 포위를 풀면서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해주를 비워둔 채 도망하였으니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좋기 공이 으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넉넉한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순신의 한산 대첩의 예의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오산 도정이 능침을 봉심하고 왔다고 해서 하고자 하여 비변사에게 하문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오산 도정은 왕실의 지친입니다. 이번 능침을 봉심한 노고에 대한 자급을 올려주는 것이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만 작상은 중한 일이어서 신들이 마음대로 논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가자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예조참의 민인백은 전에 황주 목사로 있을 적에 성을 버리고
달아나 이미 백의종군의 명이 내려졌는데도 싸움터로 나가지 않고 버젓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는 가하지 않고 지금의 본직을 질수하였습니다. 그대로 백의종군할 것을 명하소서 하고 또 박춘관을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할 것, 박지홍을 잡아다 추국할 것, 조인덕을 파직시킬 것, 이 태형을 그는 비변사에서 임하도록 청하였기 때문에 아랜 것이다. 잡아다 추국할 것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민인백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감사 윤다견의 장계를 보건대 북쪽이 기화를 얻고 나서는 왕자들을 사로잡은 것을 말한다. 군사를 거두어 남쪽으로 내려온다 하였으니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장을 거느리고 서울호에 매복하였다가 사살하라는 뜻으로 송원신과 김우고에게 글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상이 하문하기를 전장에 나가 있는 군사들에게 지난번 옷을 만들어 주라고 명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엄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에 이러한 명이 있었으므로 생각건대 군인들이 그 은혜에 감복하여 추위를 잊을 것입니다. 본도의 물력은 한정이 있으니 각고울로 하여금 나누어 이 엄을 만들게 하고 여기서도 모피를 사들여 함께 400여 개를 만들어 원수부에 보내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오시에 천둥이 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별시의 초시를 회시로 시행하고 후일 각 진영 참방자를 기다렸다가 한 곳에 모여 합쳐 전시를 보일 것으로 이미 행위하였습니다. 근데 요사이 듣건대 본주의 무인들이 우선 뽑아서 부리다가 끝에 가서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서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순환등지의 참방자들에게는 정시의 예에 따라 우선 창방하게 하소서. 그리고 순환 등지의 참방자들도 각기 출방하게 하고 정원 6인은 모두 출륙시켰다가 후일 창방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태평 세월이 우려되어 기강이 풀어진 끝에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무장으로서 고을을 맡아 지키는 자 대부분이 모두 적을 만나기만 하면 패하였으므로 뜻이 있는 자들이 소멸을 떨치고 의에 분발, 의병을 규합하여 스스로 한 부대로 만들고서는 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제도에서 창도한 까닭에 조정에서는 그들을 가상하게 여기고 모든 논상에서 다른 군인들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름을 군부에 두고 있으면서도 난을 피해 도망하여 흩어져 간 자들까지도 각기 때를 지어 관가에 매이기를 기피하면서 이로면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이기면 높은 상을 받고 패하여도 죄를 받지 않습니다. 각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통속된 대가 없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지금 바이아우로 가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대의 장기를 보건대 장당과 상령의 의병은 이 정함의 절제를 받게 하고 이천 여주 음주 죽산의 의병은 성령의 절제를 받게 하고 통진 양천의 의병은 김천일의 절제를 받게 하고 파주 양주 광주의 의병은 심대의 절제를 받게 하여 동서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자고 한다 하였는데 그 계책이 온편하고 유익하며 이의 계획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으로 제장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상이 하문하기를
전에 본주의 민폐를 경감하도록 명하였는데 시행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지금도 민폐가 있다면 속히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주의 주필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주민들을 10분 존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1년간 극복하여 주었고 노비의 신공을 금년을 기한으로 감하였으며 근절과 관속의 일족들에게도 부역을 일체 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밖에는 별로 대단한 표단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중국 사신과 사신들의 행차인 것입니다. 중국 사신의 경우는 백성들의 힘이 모두 단갈된다 하더라도 헤아릴 겨를이 없습니다만 사신의 행차에 이르러는 그 공개와 행장에 대한 배단을 조금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음식상의 그릇 수도 한계를 정하고 행구도 돈의 각 고울에 분정하면 백성들의 표단이 조금은 덜어질 것입니다. 또 주창의 원곡은 태반, 포흠이고 있는 것도 오랫동안 묵혀 부패된 탓으로 곡식이 그대로 흙처럼 되어버린 것이 또한 3만 녀석이니 기록에서 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러한 뜻으로 백성들에게 효유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5번째 기사 동조를 시중하는 신료들의 식량이 결핍되었으므로 아산창의 전셈이 5 내지 60석을 가져다 나누어 주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6번째 기사 사관원이 또 박춘관을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주문할 것 박치홍을 잡아다 추국할 것 이 태형을 잡아다 추국할 것 등 조인덕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유시했으니 윤하지 않는다. 이 태형은 아랜대로 하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7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황기를 예조 정랑에 전현룡을 해주 목사에 조경을 수원 부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2일 김효 첫번째 기사 사관원이 또 박춘관의 파직과 박치홍의 삭직 및 조인덕의 삭직을 아뢰니 답하였다. 박춘관은 파직하고 박치홍은 삭직하고 조인덕은 채차하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2일 김효 두번째 기사 윤근수가 아뢰었다. 역관의 의순관에서 와서 송시랑의 파발아인 양삼이 길바닥이 이미 바짝 말라 군사를 징발하기에 아주 좋다. 송시랑이 산해관에서 출발하여 오게 되면 10일이면 도착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랑이 대군을 영솔하고 오다 보면 그 행군이 이같이 빠르지는 못할 듯 싶습니다. 신이 오늘 협강에 가서 낙 참장을 만나 진병하는 일시를 물어보겠습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3일 경진 첫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와 공조판서 한응인이 아뢰었다. 신들이 어제 강을 건너 낙 참장을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갈 유격이 이미 압록강을 건너 동안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대로 의승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자 갈 장관이 관에 도착하여 사총병과 자리를 같이 하였으므로 신들이 들어가 예를 행하고 인하여 군병이 나오는 시기를 물으니 갈이 입을 때려 하면서 사가 눈짓으로 여러 차례 중지시키곤 하였습니다. 신들이 갈이 혼자 있을 때 기다렸다. 상세히 물으려면 반드시 그 요점을 알 수 있으려 여기고는 오늘 아침 일찍이 갈이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만나서 좌우를 물리치기를 청하자 갈이 신들을 끌고 청의 안쪽으로 갔습니다. 신들이 은밀하게 사기를 묻자 관내 계진, 선대 등 지방의 군사와 남병 1만, 도합 7만과 광령, 요동 등지의 군사 6만을 합쳐 모두 13만이 올 것이다.
나는 선봉인데 선봉은 모두 7천이며 뒤이어 속속 나오게 될 것이다. 장수 중 용맹과 지략이 있는 자가 대략 3, 4명인데 모두 양 총병을 뒤따라 올 것이다. 조 총병도 올 것인데 지금 가정을 조발하는 중이다. 일시는 양야가 분부할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선대들의 군대도 오게 되는데 만일 전쟁을 하기 전에 말이세요 외적이 도망친다면 송년은 반드시 나를 허물할 것이니 천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대략 다음 달 초순에 광양에서 출발하여 당참에 도착 머물러 주둔하면서 송시량을 기다릴 것이다. 시량은 요동에 주둔하거나 아니면 황봉성에 근처에 와서 주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다시 군사를 진발시킬 시기를 묻자 다음 달 보름이 될 것이다 하였고 성지에는 곧바로 왕경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면서도 금년에 외적이 도망쳐 들어간다면 명년에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한 명의 군사도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신들이 다시 13만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군량을 판출할 수 없을까 염려된다고 하자 가리 군량은 압록강의 서쪽까지는 수레로 운반해 오고 동쪽에서부터는 말로 운반할 것이므로 그대 나라의 전량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또 묻기를 16억의 강화하고 조공을 받아들이자는 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만일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의 동민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니 갈은 나는 조정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양 총병 이하 장관들은 모두 대병이 평양에 진주하였을 적에 적도가 손을 싸매고 애걸복걸하면서 다시 한마디로 말이 없으면 그대로 두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어찌 그대 나라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어제 어이승간에서 낙 참장을 가서 만났는데 양 총병이 공문을 내보이면서 나에게 의주로 가서 주둔하라고 했는데 성 안에 방이 작아 침식이 불편하다. 26일에는 압록강을 건너가 화포를 쏘아보고서 즉시 돌아왔다가 대병이 도착한 다음 일찍 나아갈 것이다. 우선 30명을 안정해 보내어 화포를 가르쳐 익히게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되게 병이 없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왕자들의 일은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저놈들이 앞서의 서계에 인지를 보냈다고 하였으니 만일 중국 조정 사람을 만나서 이와 같은 차마 못할 말을 만들어 아들을 인지를 보내고 강복하였다고 한다면 후일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전에 미리 고하여 장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옳을 듯 싶다.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였다. 이곳에 와 있는 제상으로 누군들 글로치 않겠는가마는 예조 판서 윤근수는 군사를 청한 일로 가장 근로하였으니 가자하라. 심점은 구경하였을 때 지성으로 군사를 청하였고 군기도 많이 사 가지고 왔으니 가자하라. 좌상 윤두수는 대신으로 유독 근로하였는데 그의 아들은 상중이니 사위가 있거든 직을 제수하고 사위가 없거든 윤방을 작업을 띄어올려 승진 서용하라. 호종한 조관의 아들이나 사위로서 이곳에 와 있는 자에게는 상당한 벼슬을 제수하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빈청에서 대신과 좌상 윤두수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나라가 위급한 때를 만나 조금도 정돈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늘 울분과 번민을 품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위에서 특별히 염려하시 언전을 내리심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들은 미안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성명을 거두시어 신자의 분수에 편안토록 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나라를 망친 까닭으로 여러 신료들이 근로하게 되었고 멀리 한 구석으로 피난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나를 뿌리쳐 멀리 하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행하였다. 매양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홀연히 살고픈 마음을 잊게 된다. 오늘의 정교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요 단지 나의 마음을 보인 것이 따름이다. 다른 제상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에 두루 미치기가 어려우니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다.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3일 경진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봉상시 정우 성전은 장수로 결정되자 힘껏 흩어진 사절들을 거두 모아 1천여 명의 많은 무리에 이르게 하였고 좋지 않은 일도 합당한 것은 물론 수급 18급을 배웠으니 특별히 중과를 내려야 마땅할 듯합니다. 그의 휘하인 사과, 이익, 공, 립 등에게도 차례대로 논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3일 경진 6번째 기사. 윤근수를 해평 부원군의 신점을 승경원 좌부 승지에 오억령을 승경원 우부 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4일 신사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의병장 김면은 유생으로서 의분을 못 이겨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험지를 거점으로 외적을 막고 사살하여 여러 고을을 보존시켰으니 그 공은 높일만하다. 그런데 중도의 병으로 죽었으니 애석하다. 여러 차례 전공을 세려 이미 정직에 제수되었는데 이번에 또 한 방면의 부대를 지휘하며 능히 고을을 수복시킨 공을 이룩하였습니다. 친히 전쟁을 독려한 공은 없다 하나 중상을 내림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4일 신사 두번째 기사. 우성전을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5일 이모 첫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용천군에 파종할 만한 관둔전 20여 경의 땅이 있는데 함경 감사 윤다견이 함부로 차지하여 경작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전답은 본군에 되돌려 주고 올가을의 수확은 군량으로 보태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련대로 하라. 윤다견은 지금 중임을 맡고 있으니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5일 이모 두번째 기사. 윤승훈을 조도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5일 이모 세번째 기사. 상이 요동 도지휘 사사에 자문을 보내 구원병을 청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9월 7일 경기 관찰사 심대가 치게 하기를 외적이 공희왕의 능묘를 파헤쳤고 공헌왕의 능묘의 제사를 불사르고서 묘 아래 군대를 주둔시켰다 하였습니다. 흉추들의 재앙이 선왕의 능묘에까지 미쳤으니 통곡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함경도의 주회인 장복중이 나는 병조의 좌랑 서성을 따라다니며 강원도 지방에서 군사를 모으다가 외적에게 쫓겨 함경도 하문부로 들어갔는데 외적이 대거 비박해 왔기 때문에 원임의 의정부 좌이정 김기영 반정추부사 황정우 원임 승경원 우부승지 황혁 첨지중추부사 허명 등이 제1왕자와 제5왕자를 받들고 북도의 회령진으로 피난하여 들어갔다. 북도 절도사 한극함과 남도 절도사 이영 등은 말령의 싸움에서 패하여 종족을 모르게 되었고 적세는 점점 치성하여 7월 26일 회령진을 함락시킴에 따라 왕자와 김기영 등이 한꺼번에 사로잡혔다 하였습니다. 본인이 전에 외적을 피해 서쪽으로 오면서 생각하기에 함경도가 선조가 기업을 일으킨 땅이고 또 그 지세가 견고하게 편리함이 있을 듯하여 제신 김기영 등에게 큰 아들인 진과 함께
함흥구로 나아가도록 하였고 또 황정욱에게는 다섯째 아들인 보와 함께 강원도 철원부에 머무르면서 군사를 모집 외적을 막아 길을 끊음으로써 함께 기가구 형식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본인의 처음 생각에는 오직 두 도를 수습하여 회복하는 데 협찬하기를 바랐었는데 뜻밖의 대군이 몰아쳐 끝내 사로잡히게 되어 골육을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더욱 비통하고 분합니다. 이들 외적은 이미 명장과 조약을 맺고 경계까지 표시하고서도 바로 강동 지방을 진입하여 왔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 금상의 의휘다. 임시로 국사를 처결하며 문무 배신을 거느리고 본도 성천 부위에 머물면서 의병을 규합하여 적도들을 소탕시킬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성천과 강동은 매우 가깝습니다. 이 적도들이 반드시 이곳의 수비가 단약하다는 것을 알 터인데 얕은 여우를 건너 흉계를 부린다면 참으로 명군이 압록강을 미쳐 건너기도 전에 본국은 이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속히 전도하여 군사를 진발시켜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6일 개미 첫번째 기사 익성군 홍성민이 북도에서 입조하여 아뢰었다. 죄를 지은 천신이 지난날 북쪽 변방에 있을 적에 처음 해구가 서울을 범접하여 청필이 서쪽으로 향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천일을 우러른 지가 오래였습니다. 천지처럼 합육해 주시고 부모처럼 생성하여 주시는 은혜로 신의 쌓인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신의 죄적을 씻어 주셨습니다. 즉시 길을 나서서 행제소에 나와 전하의 용안을 항오의 끝에서나마 바라보려 했었습니다. 또 중로에서 듣건대 융숭한 은택을 특별히 내려 다시 옛 반열에 서용하여 주셨다 하니 더욱 감격스러운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숨고 밤에는 길을 걸어 설한령을 거쳐 행궁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컨대 은혜를 입어 죽음에서 벗어난 뒤로는 외적들이 소굴을 떠 돌아다니느라 많은 시일이 흘러 은명이 늦게야 사은하게 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황공하고 떨려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7일 갑신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왕제아들이 사로잡히고 정릉이 파헤치는 변괴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 형조판서 이헌국을 보내 행제소에 달려와 묻게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7일 갑신 두번째 기사 공조판사 한응인이 평양의 외적이 서쪽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었던 까닭에 동총병에게 군사를 청하였다. 아뢰었다. 신이 어제 늦게 구련성의 동총병이 우고에 있는 집으로 나아가 총병에게 정문하였더니 총병이 보고 나서 그대 나라의 많은 슬픈 사연이 모두 이 글에 들어있어 한번 보고 나니 나도 눈물이 흐른다. 어제 김여기가 전해온 보고를 바꿔서 찰원, 총병, 보정 등의 아문에 병마를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지방의 관리인이 어찌 배신이 와서 간절히 말하기를 기다리고서야 마음이 움직이겠는가 하면서 이어 보고한 조구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엊그제 사총병과 갈총병이 동총병 두 장군이 보여주었던 조구들과 한 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사총병과 갈총병이 동총병이 보고한 조구를 얻어 보여주었던 듯 싶습니다. 신이 다시 고하기를 노약께서 우리의 긴급한 사정을 특별히 생각해 주어 바로 상사에 보고하여 주었다니 감사한 마음 그지없다. 다시 바라건대 이 정문에 있는 내용도 총진 아문에 비보하여 주어 때맞추어 구원병이 오게 해달라 하였더니 총병이 배신이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곧 사자관에게 기초하게 하고 역관에게 만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너가 여기에 남아 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7일 갑신 세번째 기사 한명륜을 통정대부 영동현감에
유생으로서 의리를 떨쳐 외적을 토벌했다. 이 희덕을 형조 참판에 이관을 예조 참의에 이 해수를 공조 참의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8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형조 판서 이 헌국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을 수행하면서 노고는 없었는가? 그곳에 일은 어떠한가? 아니 헌국이 아뢰기를 그곳은 군사가 매우 적은 데다가 각처로 분정시켰으므로 그 수가 얼마 안 됩니다. 화를 당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니 만약 서북지방의 외적이 세력을 규합하여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늘 강동의 옅은 여우를 건너려 하였으니 힘을 다해 방어한 까닭에 건너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북지방의 외적들은 모두가 내년 봄이면 요동을 침범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가가 피난할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자는 영변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려 하고 있으나 영변은 외진 지역이어서 세자가 머물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세자는 어느 곳으로 가려 하는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청주로 갈까 하고 있는데 일이 위급하게 되면 배를 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 주에는 외적이 없으니 낙을 거쳐 해주로 갈까 하고 있으나 노정이 평양과 가까워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족도 성중에 들어와 있는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사족은 산으로 올라가 난을 피하다가 모두 도륙당했습니다. 평민이 하는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이 정주에서 배를 타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해주에는 외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은 필부와는 같지 않은데 끝까지 축의 가시성을 포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강도는 외로운 섬이어서 우성전의 삼강의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믿기 어렵고 충청도는 말리 풍파를 헤치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주로 나아가 머무르게 된다면 호령과 치품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감사 윤선각의 장계를 보건대 영동 현감 한 명류는 본고를 굳게 지키면서 백성들을 안집시켰고 전후 수급을 뺀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논자들이 그 공을 더없이 칭찬하였는데 이번에 또 성심으로 조차하여 분부가 사이에 합당하게 하였음은 물론 밤을 틈타 불시에 습격하여 막까지 짓고 오랫동안 주둔하던 외적이 일시 화살을 맞고 도망가게 하였다 하니 더없이 가상한 일입니다. 각별히 중성을 내려 사방을 용동시키소서. 전 군수 김종려와 전 찰방 남경성은 한 명륜과 함께 의논하여 직접 정예병을 거느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결전을 하였으니 역시 가상합니다. 그 뒤에도 경성은 우리 백성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는 분발 진격하여 탈환해서 온 사람의 수가 또한 많았습니다. 종려는 속죄하여 복적시켜주고 경성은 기복하여 서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 명륜에게는 가자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이 항복을 홍문관 제학의 홍성민과 유영기를 승문원 제조의 이해수를 승문원 부제조에 제수하였고 홍계남을 통정대부로 한명륜을 통정대부로 올렸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3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헌국이 아랜 바 정릉의 변을 아랜 광주 향리에게 상당한 직을 제수하고 효령에 제사 드릴 것을 제일 먼저 주창한 수호군은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성명을 듣는 대로 첩복해 한 뒤에 논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3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함경도 순찰사 송언씨는 전에 평안도 순찰사로 있을 적에 군사를 선발하는 일을 범난스런 군관에게 맡겨 여러 고우를 행행하면서 많은 패단을 끼치게 하였으며 뇌물의 다수를 보아 취사하였으므로 군민들의 원망이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함경도 순찰의 명을 받게 이르러서는 동궁이 군사를 나누어 성천에 머무르면서 호위하게 되자 북도로 넘어가는 일이 시급한 것을 핑계대고 분부를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본도로 달려가 적군을 칠 것은 도모하지 않은 채 군사를 끼고 앉아 자신만을 호위하면서 남의 임지를 배회하였으므로 날로 그 기세가 미축하게 하였으며 본도의 제장들로 하여금 희천에 와서 이 약속을 받아가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관적을 삭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형편이 어려웠던 까닭에 잘하지 못한 것일게다. 지금은 중임을 맡고 있으니 가볍게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10월 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일 일로의 군량을 조치하라는 뜻을 누차 전교하였는데 얼마나 조치하였는지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일 정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성훈과 백유함이 지금 나아가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천 군수 구사흠에게 물었더니 2만을 먹을 군량을 준비하는데 그닐 더 마련할 것 같으면 4, 5만의 군마가 먹을 양료를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용천은 더없이 비피한 고을인데도 준비한 바가 이와 같으니 다른 고을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본사의 낭청을 보내어 적간하여 오게 하고 싶지만 조치하는 사이에 도리어 수여스러움이 있게 될까 우려됩니다. 그러나 일이 관계된 바가 중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군량뿐만이 아니라 겸하여 시초도 살피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일 무전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일 무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제 낙 참장에게 성안은 주둔하게 합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표헌을 시켜 간절히 개진하게 하였고 부득이 강을 건너게 되면 의순간에 들게 하였더니 답하기를 내가 상사에게 받은 글 내용으로 보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뒤로 물려서 4일에서 6일 사이에 강을 건널 것이다. 강을 건너게 되면 불갑을 성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남군들을 한량한 데에 머물게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그의 의도가 매우 확고하여 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세를 헤아리건대 끝까지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용만의 본관은 대내와 멀지 않아 성세가 서로 맺히게 되므로 본래 허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표헌과 본주의 판관으로 하여금 함께 머무를 만한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서문 건방에 백성들이 사는 집이 5, 6채 비우면 군인 300명은 기거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서편의 한 모퉁이로 고개 하나가 가로막혀 있으니 온편할 듯합니다. 일단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르는 패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되면 성중 사람들이 요동하게 되어 패단이 있게 된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일 무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 장수가 성중에 머무르게 되면 패단이 이름 말할 수 없을 것은 물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을 신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중 한 모퉁이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입니다. 인심이 요동할까 염려하여 이미 본주의 판관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두루 알리게
알려 진정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일 대접하는 제신에게 다시 나악 참장과 의논하게 하여 좋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가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 사람을 나악 참장에게 보내어 대인이 우리나라를 진념하여 성중의 누추한 집에 머무르려 하니 매우 훌륭한 마음이라서 감격을 누리길이 없다. 다만 허다한 군마를 성중에 모여있게 되면 사소한 분단의 폐가 없지 않을 것이니 미혹한 백성의 혹 이로 인해 흩어질 수 있어 참으로 적지 않게 걱정이 된다는 내용으로 바로 개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변사에 이르러서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번 대간이 아랜 바에 따라 주가 할 것을 본주와 정주로 아뢰입니다. 채택하시면 상께 달려 있습니다. 다만 군사를 청하는 것이 바야흐로 급하니 여기에 계시는 것이 사세에 편리할 것입니다. 활과 화살은 지금 조처 중입니다. 지금 정사나 항오 사이에 이 노가 아랜 바와 같은 이가 어찌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비변사가 당상과 재상들에게 각기 한 사람씩 청가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안변에서의 비밀 문서는 왕자와 김기영, 황정우, 황혁 등의 언서이다. 그 글은 금, 은과 호피, 표피를 가지고 왕자의 탈출을 꾀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왔는데 금, 은과 호피, 표피 등의 물건을 외의 통사를 시켜 들여 보내준다면 탈출을 기도할 수 있다고 했으니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함경도 순찰사 송원신을 속히 삭탈 관직할 것을 아뢰었니 답하였다. 송원신은 사세가 그렇게 된 것이다. 채차한 뒤에 행제소에서 시위하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내리는 도련지 8권은 호남에서 진상한 것이다. 도원수가 있는 곳에 보내 지의를 지어 선봉인 사졸 등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3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진중에 있는 과거에 합격한 거자들이 모두 살아 생전에 홍패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도원수가 치부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침림하여 창방하는 일은 그 시기를 기약하기 어렵고 관리를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바야흐로 급하고 사세도 구애되는 바가 있으니 권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창방하는 것도 크게 방해될 것은 없을 듯하니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3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안변으로 들여보낼 물품을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표피는 이곳에서는 구독하기가 어려운 주단도 그렇고 그들이 요구한다 하니 헤아려서 보냈어서 별감 전운과 김, 허룡 등을 이들과 동행시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제신과 당상 및 관계가 중한 조신에게는 각 10양씩을 이들 편에 보내 은밀히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줌으로써 뒤따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왕자는 그만두고라도 제신들까지 포로가 되어 적정에서 무릎을 꿇는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명절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러니 스스로 도망해 나오는 것은 그래도 그럴 수 있거니와 조정에서 뇌물을 주고 데려온다는 것은 사리에 어떨지 모르겠다. 이 한 조항에 대해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성상의 분부를 받더니 사이가 늠름하여 명교를 부식시키는 의가 지극합니다.
신들의 구구한 계책은 대의의 소지를 생각지 못한 것이어서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단지 소견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크게 해롭지 않다면 또한 무슨 흠이 될 것이 있겠는가 할 수 있으면 혐의하지 말고 하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3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의 처음 생각으로는 사로잡힌 저 신들은 본래 왕자를 배행하던 사람들로 계책이 잘못되어 결국 사로잡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일이 놀랍고 그 정상이 애처롭다. 그들이 굴욕을 감수하는 것은 아마 왕자 때문일 듯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훈구의 신하들을 돌보는 뜻에 비춰볼 때 모두 비록 은을 나누어 주어 돌아올 수 있게 도모하는 것도 크게 해로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머물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묘시정각에 상이 동문에 나아가 대신과 윤두스, 비변사 당상, 윤근수, 홍성민, 한응인, 이항복, 이성중, 이산복, 구사명, 이희덕을 인견하였는데 좌부승지 신전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의 소식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더건대 중국군은 오래지 않아 올 것입니다. 10일은 불길하여 9일과 11일 사이에 군사를 발정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군사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한응인이 아뢰기를 갈 유격의 군대는 7천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괜히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것으로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비밀이 행군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에게 군기를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총병은 왔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송시랑은 오지 않고 대군이 먼저 왔다는 말인가? 송시랑의 통보에 조선을 천천히 구원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로 본다면 대군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늦을 것이다 하니 이 성중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버티지 못하면 요동이 반드시 지켜내지 못할 것이니 대군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10여일 사이에 확실한 소식이 없으니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니 응인이 아뢰기를 홍순언이 오늘 돌아올 것인데 반드시 사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낙 참장이 기필코 성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반드시 정령을 듣고서 올 것일 터이니 성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낙 참장이 오면 접견해야 하는가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들어온 다음에 날 접견해야 합니다 하니 연근수는 아뢰기를 낙 참장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접함이 매우 관호하여 늘 기자는 별량 사람이니 당신들도 다 같은 중국 사람이다 라고 한답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중국군은 나올 기약이 없는데 북쪽에 있는 외적은 침구할 조짐이 보이니 더없이 답답합니다. 또 가산강은 당연히 파수하여 막아야 하는 곳인데도 나누어 주둔시킨 군사가 없으니 이쪽에 있는 군사를 내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 군사를 뽑아보내야 합니까? 순찰사로 쓰는 신잡과 이희덕이 보낼 만한데 모두 서생들입니다. 무장 이 지뢰와 이 사례를 조방장으로 자임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은신이 함경도로 돌아가고자 하면서도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길이 막히고 사세가 어려워서일 것이다. 또 외적들이 안변부사를 죽이기 위하여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홍성민이 아뢰기를 북도 사람들이 최전을 믿고 외적에게 항복하지 않은 까닭에 적들이 기필코 최전을 살해하려 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최전은
강원도를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우고와 이 사례를 보내어 방하게 할 것이요 순찰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성원씨는 건장하고 활쏘기에도 능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경감사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별해에 있다고 합니다. 북도에 있는 외적은 한결같이 진대유의 지휘를 받아 행동하기 때문에 무찌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대유가 자기 쪽의 사람을 보내어 이곳을 정탐한다 하니 자빈들을 10분 검단시켜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이미 선정관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습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의병이라고 하지만 수복한 공이 없으니 이는 반드시 장략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소소한 적은 토벌하기가 매우 쉽지만 대적은 대군으로도 결코 토벌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원주는 험요한 지역이 있는 까닭에 김제갑이 죽은 뒤에 적도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몽고의 난리 때 원주에서 막아 차단했던 까닭에 김제갑도 성을 지키고자 하다가 결국 적의 칼에 죽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족쇄가 어떠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지금은 전보다 조금 쇠해졌습니다 하고, 성민은 아뢰기를 함경도의 어떤 촌 백성이 외적 한 사람을 살해하자 그 근처 백성들이 모두 도륙당한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외적을 토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한간 등지에는 방어할 만한 지역이 없는가 하니, 성민이 아뢰기를 지리적으로 이런 곳이 있더라도 소문만 듣고 무너져 도망하니 요새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 항복은 아뢰기를 이 지뢰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는 접전할 수 없다. 적군 100명이 나온다 할 때 전동 100 사람만 철환이나 환도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 뒷사람 모두 병기가 없으므로 아군이 진정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해 들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도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매번 패배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성민은 아뢰기를 어리석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적군이 죽이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서는 모두 음식을 준비하고 용접하였으나 지금은 매우 참혹하게 사륙하 하는 까닭에 모두 관군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의 서장을 보니 영광으로 이주하고 싶다 하였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안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력이 풍부하여 지탱에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산보는 아뢰기를 안악은 성지가 견고하지 못하니 해주에 머무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박춘관이 대가가 강화도로 이주하면 회복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군이 전선을 많이 만들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요해지에 응거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천연적인 요새도 자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세로 말한다면 강화도가 제일 요해처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나오면 탕평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평양의 외적은 모두 소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은 얼마쯤이나 조처하였는가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겨우 1만 여석을 준 마련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광은 어떤 길을 경유해서 가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안주에서 쑥천을 지나가면 됩니다 하고, 산보는 아뢰기를 바로 강화도로 향해야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외적이 해서에 가득하니 경솔하게 갈 수 없습니다 하니, 항복은 아뢰기를 그곳에서 계책을 세운다면 잘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멀리서 통제하기는 안 됩니다.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희덕은 아뢰기를 강화도는 수로가 사방으로 통하여 위급한 환란이 닥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들의 장기는 수전인데 어쩌려고 그러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아군도 수전에 능합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아군도 수력의 싸움에서 우열을 논한다면 수전이 조금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같이 목전의 안인만을 탐하다가
수길이 1만여 군사를 이끌고 그리로 쳐들어온다면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하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근스가 아뢰기를 부경과 금주는 모두 살육을 일삼다가 끝내 멸망하였습니다. 천도로 말하더라도 이들 외적은 머지않아 반드시 자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더군데 중국 조정에서 황성을 더 높이 쌓는다 하는데 그러한가? 보성을 높여 쌓는다고 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가산을 지킬 장수로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무신을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스사 선거의로 질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보기에는 이 수일의 사람됨이 등용할 만하였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책임을 맡기면 그 끝의 결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잘못을 점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신점은 아뢰기를 김천일과 최원의 군대가 기한이 매우 절박하다고 합니다. 제로의 군대에게 두루 지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군대에게는 미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 우성전에게 하사하여 이 사실을 고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의견이 어떠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유독 강하에만 보내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려면 모두에게 다 주어야 될 것이다 하니 성민이 아뢰기를 재력이 있다면 모두에게 다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군의 수요는 얼마쯤이나 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외적들의 말로는 32만이라 하였습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외적들이 말이 8만이면 이를 빨리 성취할 수 있었을 텐데 5만인 까닭에 속히 성취하지 못한다고 했다 합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아군이 살해한 외적이 거의 1만에 이르는데 남은 것이 4만뿐이라면 어떻게 이토록 널리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외적은 싸웠다 하면 언제나 이기는데 옛날이야 어찌 이러했겠는가 하니 점이 아뢰기를 허의후가 통지해 온 글을 보니 산이면 산, 물이면 물에서 싸울 뿐 머리를 돌려 회피하려 하지 않으니 기울이 매우 엄하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성민이 아뢰기를 외적이 처음에는 밤에는 행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밤에도 행동한다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성에 들어간 외적이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근방에 있는 많은 함정을 파 사람들을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활한 속임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